한동안 집단 감염이 이어졌던 부산에서 사흘째 확진자가 없거나 1명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것인지에 대해서는 1, 2주가량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독감 백신을 접종한 70대 노인 2명이 지난 22일과 23일 숨졌습니다. 부산시는 브리핑에서 두 사람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다며 예방접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무허가 손소독제 20만 개를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2월과 3월 코로나19 확산 당시 손소독제 42만 개를 만든 뒤 20만 개를 팔아 16억 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부산에서는 코로나19만큼이나 최초로 비대면으로 진행된 부산국제영화제가 이슈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깜깜이 감염에 집단 감염까지 잇따랐던 부산에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최근에는 확진자가 없거나 1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명입니다. 프랑스에서 입국해 자가격리를 하던 해외 입국자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23일 0명, 24일 1명, 25일 0명. 부산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사흘 동안 1명 이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이 시작된 지난 8월 둘째 주 이후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진정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10월 20일까지 한 일주일은 평균적으로 한 1.3 이상이 유지가 됐었습니다만 최근 일주일 내에는 저희가 평균 재생산 지수가 1 이하를 유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게 방역당국 판단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요양병원과 관련해 최근까지 확진자가 발생했고 코호트 격리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잠복 기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확진 사례들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9월, 10월 초의 경험에는 깜깜이 감염의 한 건의 사례가 지역 내에 많은 감염을 유발했던 경험들을 비춰볼 때 아직은 완전히 안심하기는 조금 이릅니다. 오는 31일 헬로윈데이가 코로나 확산의 고비로 우려를 키우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는 유흥시설 등의 방역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시와 구군, 식약청이 합동으로 부산진구 서면과 대학가 등 젊은 층이 몰리는 지역의 클럽과 감성주점을 찾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부산시가 부산 전체 요양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수점검은 절반가량 진행이 완료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한 노인 2명이 사망했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26일 브리핑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한 70대 노인 2명이 지난 22일과 23일 사망한 사례를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두 사람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다며 독감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한 명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를 종결시켰고 다른 한 명은 부검을 한 결과 예방접종과 직접 관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시는 25일까지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이상 반응을 신고한 사례를 82건 접수했지만 대부분의 이상 반응 신고가 독감 백신 접종과 연관성이 낮은 만큼 26일부터 시행된 62세 이상 무료 접종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에서 의사협회 권고 등에 따라 독감 예방접종을 중단한 병원은 58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무허가 손소독제 20만 개를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계장경찰서는 26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하고 일당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월과 3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할 당시 무허가 손소독제 42만 개를 만든 뒤 이 중 20만 개를 대형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해 16억 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손소독제는 현행법상 의약외품으로 필요한 시설 기준을 갖춘 뒤 식약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은 것처럼 포장지에 허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손소독제 22만 개를 전량 폐기할 계획입니다. 부산에서 주택 구매자금 대출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이용 경험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연구원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 지역 10,00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택 구입자금 대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8.9%였고 주거급여는 7%, 공공임대주택 6.8%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른다는 답변이 3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산연구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거복지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하는 기구를 설립하고 부산 주거포털을 구축하는 등의 정책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LG헬로비전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우리 지역의 주요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지난 한 주간 부산에서 언급된 단어를 봤더니 최초로 비대면으로 진행된 부산국제영화제가 코로나19만큼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빅데이터로 본 지난 한 주간 부산 주요 키워드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가 눈에 띕니다. 영화제가 열리는 영화의 전당과 배우들의 빛나는 모습을 만날 수 있는 레드카펫 등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영화제에 꽂힌 레드카펫과 개막식 없이 진행된 부산국제영화제. 많은 영화인들이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며 함께했습니다. 부디 내년에는 이렇게 영상으로뿐 아니라 해운대 바닷가에서 마음 편하게 악수를 나누며 또 극장마다 같이 함께 어깨를 맞대면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제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올해 거장과 대작이 많이 초청되진 못했지만 그 틈을 젊은 영화인의 신작이 채우며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평도 받고 있습니다. 매주 핵심 단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부산의 경우 지난 22일부터 1명과 0명을 교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했던 요양병원과 관련한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햇드락 요양병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 실시한 환자와 직원에 대한 검사 결과 추가 확진은 없습니다. 온 요양병원에 코호트 격리 중인 환자분에 대한 검사를 10월 24일 실시한 결과 추가 확진은 없었습니다. 부산은 지난 21일 이후 한 자릿수 확진자 발생을 보이며 코로나19가 다소 주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지난 21일 부산에서 장애인 복지단체 시설을 상대로 배급한 3만여 장의 마스크가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이 주요 키워드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LG헬로비전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본 우리 지역 주요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해운대구가 대한민국 도시대상 종합평가에서 전국 4위에게 주어지는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00년부터 매년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도시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도시 경쟁력 향상 등을 평가해 대한민국 도시대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도시사회와 경제, 환경, 지원체계 등에서 골고루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 빌딩풍 피해 예방 용역과 센텀이지구 도시 첨단 산업단지의 추진을 위한 노력, 해운대 어메니티 실천운동, 장산 구립공원 추진 등이 주목받았습니다. 홍순헌 구청장은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해운대를 넘어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를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신기삼 영도구의회 의장이 재난 상황에서의 필수 노동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고맙습니다 필수 노동자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사회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일하는 필수 노동자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는 릴레이 캠페인입니다.
김기복 사하구의회 의장의 지명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한 신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필수 노동자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신 의장은 다음 주자로 최학철 중구의회 의장과 김성식 동구의회 의장을 지목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는 계절의 대표 수산물은 바로 굴인데요. 남해안에서는 영양이 풍부해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는 햇굴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올여름 빈산소 수계 피해를 견디고 통통하게 살이 오른 햇굴 출하 현장에 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남해안 청정해역인 통영 앞바다. 바다 위 부표를 끌어올리자 빼곡히 박힌 굴다발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우리나라 전체 굴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남해안은 굴이 자라기 좋은 여건 덕에 생산되는 굴의 비만도가 좋고 맛과 향이 뛰어납니다. 아무래도 남해안 굴이 청정 지역이다 보니까 먹이 활동도 왕성하고 하기 때문에 좀 성장도 면에서 좀 저희 통영 지역이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소확이 시작됐지만 양식어민들은 마냥 웃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굴 성장기인 여름철 빈산소 수계 피해를 입으면서 지난해에 비해 20% 이상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빈산소 수계와 태풍의 영향으로 작황이 좋지 않지만 다행히 햇굴의 품질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갔다 온 굴은 박싱장으로 옮겨집니다. 작업자들은 빠른 손놀림으로 그물망에 빼곡히 찬 굴의 껍데기와 살을 떼어냅니다. 손질을 마친 굴들은 포장 작업을 거쳐 곧바로 경매장으로 보내집니다. 올해 처음 열린 경매에서 거래된 햇굴의 산지 가격은 지난해보다 6,000원 오른 10kg당 7만 원 선. 자연재해 등으로 판매 물량이 많이 줄면서 덩달아 가격이 오른 겁니다. 빈산소 수계를 해가지고 상당한 양이 폐사가 되기는 되었습니다만은도 그동안에 우리가 비가 많이 오고 이래가 프랑크톤 행성이라든지 기타 꿀 생성은 좋았습니다. 성장이. 그래가지고 금년에 하여튼 작년 수준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격적인 김장철이 되면 굴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만큼 생산량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제철을 맞은 남해안 굴 수확은 지금부터 내년 봄까지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아시아 최초의 투자 공동 제작 시장인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 프로젝트 마켓이 26일부터 사흘 동안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올해로 23회를 맞이한 아시아 프로젝트 마켓은 전 세계의 유망한 극영화 프로젝트를 영화 산업 관계자들에게 소개하며 투자와 공동 제작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입니다. 올해는 김승우 감독의 보고 싶은 얼굴과 안재훈 감독의 무녀도 등 한국 작품 6편과 지난해 뉴커런츠상 수상자인 베트남 짠탱휘 감독의 작품 등 모두 21편의 프로젝트가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시아 프로젝트 마켓은 1998년 개최 이래 585편의 프로젝트를 선보였고 그중 250여 편 이상이 영화로 완성됐습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이 부산환경공단과 지역 사회적 기업 에코언니아와 함께 플라스틱 없는 기업 문화 만들기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부산환경공단은 최근 환경공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발생 실태와 현황 조사를 진행하고 플라스틱 줄이기 친환경 생활 약속 행사를 진행했습니다.